자, 우리 학생 한 명 보내고, 자, 학원은 개원도 하고, 온라인 수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같이 하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와서 이렇게 수업받고 다들 가네요.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할 거는 평면도요. 저번 시간에 우리 다 했는데 우리 다각형 내각과 외각 이거를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원과 부채꼴도 보고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라는 것을 보고 네, 개념을 익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평면도형이라는 게 뭐였죠 저번에 여러분들? 그렇죠. 평면도형은 여러분들 배웠던 거와 같이 뭐였었어요? 평면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입체와 다르게 평면에만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넓이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다각형과 그 다음에 우리는 원이라는 거를 초등학교 때 배웠고 우리 또 하나는 이제 업그레이드로 이제 중학교 때 뭐 배우냐? 부채꼴이라는 거를 또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계속 수업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네, 먹는 소리는 가급적으로 내진 않겠는데 네, 조용하게 먹으면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한참 저녁 먹을 시간이죠, 맞죠? 아 미안해요. 일단은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복습 한번 해볼게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때 한 꼭지점에서 그을 때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표현했죠? n-3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대각선의 총 개수는 어떻게 표현했죠? 여러분들 n-3을 2로 나눈 거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개수요. 어떨 때 한 꼭지점에 그었을 때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했어요? n-2라고 나타냈었죠. 자, 그리고 삼각형의 이제 내각의 크기의 합이라는 것을 구할 거예요. 자, 내각의 크기의 합이라는 것을 구할 건데 일단 삼각형에 대한 원리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삼각형 이렇게 있죠. 삼각형의 각들의 합은 얼마였어요? 그렇죠. 180도였죠. 자, 삼각형의 개수에서 여러분들 삼각형이 하나인 거 3을 넣어보면 어때요? 3 빼기 2니까 삼각형 하나죠. 그래서 180이 나오고 자, 사각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사각형. 자, 사각형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사각형을 보면요. 삼각형을 한 꼭지점에서 그었을 때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죠. 따라서 n-2 여기에 n 자리에다가 얼마를 넣는 거예요? 4를 넣었죠. 변의 개수 4를. 자, 근데 우리가 여기 하나당 180이 삼각형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죠. 따라서 180도라는 가게 전체에다가 그 해당되는 삼각형의 개수를 곱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다각형에 뭘 구할 수가 있어요? 다각형의 안에 있는 각들의 합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식을 만들어 본 게 이러한 다각형의 내각의 합에 대한 식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80 곱하기 n-2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 곱하기 n-2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여기 바로 있죠. 한 꼭지점에서 그었을 때 대각선으로 그었을 때 삼각형의 개수에 대한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여기 바로 있어요. 선생님이 그 원리를 지금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곽의 크기의 합을 볼게요. 선생님이 근데 외곽의 크기의 합은 항상 몇 도라고 하냐면은 360도예요. 뭘 해도 360도예요.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삼각형을 볼게요. 이게 하나의 내각이면은 여러분들 내각은 어땠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평각에서 그 바깥에 있는 이 각이 외곽이라 했죠. 여기가 내각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평각으로 하면은 이게 외곽이죠. 자, 이쪽이 내각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평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정삼각형 하나의 내각은 얼마예요? 60도죠. 따라서 180도에서 60도 빼니까 얼마예요? 120도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몇 도? 몇 도가 나와요? 360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외곽의 크기 합은 몇 도다? 360도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정다각형 내각과 외곽의 크기예요. 자, 정다각형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 정다각형이라는 말은 뭘까요? 한번 잠깐 여기 할게요. 오렌지예요. 오렌지. 자, 한번 볼게요. 네, 오렌지로 밥 먹게 됐어요. 오렌지로 버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자, 정다각형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정다각형이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정다각형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정다각형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변과 각과 그리고 여러분들 변과 각과 크기가 의군요. 변과 각의 크기가 같은 것이 정다각형인데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정다각형을 한번 볼게요. 각의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사각형 있잖아요. 얘네들 각이 전부 다 어때요? 90도죠. 자, 그리고 변의 개수도 서로가 4개지만 크기가 다 같죠.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나요? 자, 그러면요, 각은요, 어쨌든 변의 개수만큼 나눠주면은 그 해당되는 다각형의 내각의 한 각이 되겠죠. 그걸 지금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 대각선을 한 꼭지점의 대각선을 그었을 때 삼각형의 개수를 n-2라고 했고 삼각형 하나에 180도라고 해서 우리 다각형의 외곽이 아니라 내각의 크기의 합이 식이 어떻게 됐었죠? 180도 곱하기 n-2였죠. 근데 변의 개수만큼 나눠준다 했는데 변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지금 n이죠. 그래서 n만큼 나눠준다 라고 해서 우리가 n분의 180 곱하기 n-2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곽의 크기의 합은 식이 얼마였죠? 그러니까 외곽 크기 합 360도였죠? 여기다가 여러분들 얼마큼 나누면 돼요? 그렇죠. 변의 개수만큼 나누면 외곽의 한 외곽의 크기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네요. 자, 선생님이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같이 해볼게요. 자,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자, 한번 구해볼게요. 내각의 크기의 합은, 자, 여러분들 180도 곱하기 10
11각형이에요. 11각형. 변이 11개죠. n이 그래서 11이죠. 빼기 2죠.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얼마예요? 180 곱하기 9죠.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12각형이에요. 변이 몇 개다? 12개다입니다. 자, 그러면 180도 곱하기 n이 얼마입니까? 변이 12개에다가 2를 빼주고, 그래서 180 곱하기 1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에서 x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초등학교 때도 했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했었습니다. 이 x 대신에 네모로 해서 이 네모값 구하라 이런 말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 해볼게요. 자, 사각형이면은 여러분들 몇 도예요? 360도죠. 자, 그 다음에 오각형은요? 540도예요. 자, 이거 지금까지는 외웠잖아요. 근데 왜 360도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180도 삼각형이 몇 개예요? 한 꼭지점 그릴 때 2개가 나오죠. 그래서 변이 4개인 거 n-2 있어서 얼마예요? 360도가 나오죠. 우와, 자, 이거 볼게요. 180도가 오각형이니까 변이 5개고 삼각형 빼기 2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갑자기 화면이 흐려졌죠. 자, 뚜렷해졌죠? 자, 볼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얼마죠? 540도가 나오죠. 원래 이 식을 사용해서 전체의 합의 크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각을 빼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렇게 어려운 계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번은 뭐예요? 지금 다들 각각 그쵸? 외곽들이 있죠. 자, 외곽이 95도도 있고 80도도 있고 100도도 있어요. 근데 외곽의 크기의 합은 몇 도예요, 여러분들? 360도입니다. 이게 95도도 있고 80도도 있고 100도도 있는데 여기는 모르니까 여기는 y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왜 x가 있잖아요. x가 있는데 또 x라 쓰기 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100 빼고 80 빼고 하면 얼마예요? 180도가 되죠. 여기서 95도를 빼니까 5 남고 얼마예요? 85도가 나오죠. 자, 근데 이 y값이 여기가 85도잖아요. 그래서 85도 찍은 애들은 다 틀린다. 자, 그러면 x는 얼마예요? x는 180도에서 85도를 빼준 거죠. 그러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얼마예요? 그쵸? 95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실수할 수가 있어요. 85도라고 해가지고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차근차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풀어볼게요. 4번. 자, 4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내각의 크기의 합과 외곽의 크기의 합의 총합이 얼마래요? 총합이 1620인 다각형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식을 세워볼게요. 내각의 크기의 합식은 얼마예요? 180도 곱하기 n-2죠. 이거와 외곽의 크기의 합은 얼마예요? 360도죠. 이게 얼마래요? 1620. 즉 방정식이 나온 거죠. 미지수가 n인 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이 360을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180도 곱하기 n-2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0, 6. 그 다음에 얼마예요? 1260이 나왔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80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180 나누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1260 나누기 1260 나누기 얼마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180이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칸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엔요 7 넣어볼게요. 어때요? 딱 떨어지죠. 자, 그래서 n-2는 얼마다? 7이다 라는 게 나왔고 n은 얼마다? 9다 해서 얘는 무슨 각형이에요? 구각형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갑자기 형 하니까 우리 학원에 치형이 보고 싶네요. 어쨌든 구각형입니다, 여러분들. 자, 5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5번. 자, 오른쪽 그림의 정오각형에서 각 x와 각 y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정오각형에서 각 x와 각 y의 크기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정오각형이면은 여러분들 정오각형에 대한 내각의 크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구해 볼게요. 한번. 자, 180도 곱하기 5-2니까요. 얼마예요? 540도라는 게 나옵니다. 맞나요? 자, 540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540도라는 게 나왔는데, 자, 정오각형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와 여기가 크기가 반들이 전부 다 같죠. 자, 근데 540도라고 하면요, 여기 한 칸의 크기는 540 나누기 5니까 108도입니다. 여기가 108도예요, 여러분들. 맞나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각을요, A에서 각을 몇 조각으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세 조각으로 나눈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BAC라는 각이랑 ABE라는 각이랑 서로 어때요? 같죠? 같죠? 자, 그러면 볼게요.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겠어요? 요것 또한? 왜냐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서로 같잖아요. 그쵸?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8도에서 삼각형 ABE에서 108도를 빼주고, 즉 삼각형 ABE에서 봤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80도에서 108도를 빼주면 얼마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72도죠. 그리고 여기서 나누기 2를 해주면은 36도가 되죠. 즉, 각 A, B, E가 얼마예요? 36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BAC, 각 BAC도 36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둘이 합쳐서 72도예요. 그러면 여기는 몇 도겠어요? 180도에서 72도를 빼준 거니까 여기도 108도겠죠. 따라서 그리고 여기 마주보는 것, 즉 선에서 둘이 마주보는 각을, 교각을 뭐라 했죠? 막곡지각이기 때문에 x값은 얼마예요? x값은 108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 각이 얼마였죠? 우리 아까 이등변 삼각형 여기 각이 그쵸? 36도였죠. 36도였는데 여기 전체 EBC는 어때요? 108도였죠. 그럼 108도에서 36도를 빼주니까 얼마예요? Y값이 나오죠. 각 Y는 얼마예요? 72도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각 X는 108도였고 각 Y는 72도였으니까 얼마예요? 둘이 합치면? 그렇죠. 180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죠. 차근차근 하면 풀 수 있었어요.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오우, 생각만 해도 복잡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결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두 내각의 함은 나머지 외곽의 크기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삼각형에서 여기 뭐 있죠? 여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A 플러스 B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 부분은 이 삼각형에서 여기 부분이죠. 여기는 얼마예요? F 더하기 2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또 CD 이 삼각형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C 더하기 D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여기 각들은 전부 다 삼각형의 어디 부분이에요? 그쵸? 외곽이죠. 맞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는 어때요, 여러분들? 외곽들의 합이니까 외곽의 합은 얼마였어요? 360도죠.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어때요, 여러분들? 괜찮죠?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이런 개념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니까 이것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내각의 합은 나머지 외곽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개념이요, 여러분들. 뭔가 부채꼴, 네,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잠시만요. 5분만 잠깐만요, 선생님. 자, 바로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원과 부채꼴이라는 문제입니다. 원은 여러분들 아셔요. 다들 원은 아는데 굳이 원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원은 어떤 거예요? 원은 이렇게 생겼죠. 좀 원 잘 못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를 원의 중심이라고 했고, 요거를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겉에 있는 둘레를 원주라고 했고, 안에 있는 거를 원의 넓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맞죠?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 원은 몇 도예요? 360도죠? 맞죠? 원은 전체가 360도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피자 한 조각을 이렇게 뗐어요. 이게 피자라고 생각하면 피자 한 조각 뗐어요. 그러면 어때요? 요 한 조각만큼의 크기를 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수학자들은 구하고 싶었나 봐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게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잠깐 끊겼을 텐데, 네, 잠깐 끊겼죠,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보이나요? 네, 보이죠? 아, 죄송합니다. 코로나 연락이 와가지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자, 다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원주 반지름 원의 넓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 볼 게 있어요. 뭐가 볼 게 있냐, 여러분들. 자, 이 피자 한 조각에 대한 넓이랑 둘레 뭐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명칭이 있어요. 제가 피자 한 조각을 이렇게 가져올게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부채꼴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채꼴은요, 여러분들,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중심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은 전체가 얼마예요? 360도죠. 하지만 중심각은 이만큼 해당되는 그 각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주라는 개념을 우리 원 때 배웠죠. 마찬가지로 호도 이렇게
바깥에 있는 부분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날도 있죠. 그 날도 호우 세리머니 하잖아요. 그 호우.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호라는 거는 개념을 배웠고,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렇게 딱 끄었을 때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현이라고 합니다. 현. 자, 그리고 여기에 자, 이거 무슨 모양일까요? 라고 했을 때 활 모양이다 해서 이거를 활골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할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여기와 다르게 할선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알려줄게요. 현이라는 개념은요, 선분, 즉 처음과 끝이 있는 개념이지만 할선은 직선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요게 할선이에요. 이런 게 할선. 이해됐나요? 직선 개념이라서 여러분들 현이랑 할선 개념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호에 대한 기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B다 하면은 호는 어떻게 한다? 호 A, B 이렇게 하고, 현은 똑같아요. 선분이랑 같은 거라서 A, B 선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넘어와서 자, 여러분들 우리 원주라는 거를 배웠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호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이거 원주 구하는 공식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원주는 어떻게 구했어요?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뭐였어요? 파이라는 걸 배웁니다. 파이가 뭐냐? 여러분들 3.14 초등학교 때 3.14 그거예요. 그거 원주율 3.14 배웠는데, 이제 중등은 좀 고급지게 파이라는 걸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360도분의 원의 전체가 얼마야? 360도죠. 그래서 굳이 이걸 안 했던 거예요. 약분하면 1이니까요. 곱하기 1이니까 굳이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원의 넓이는요, 여러분들 반지름 곱하기 파이, 즉 원주율 곱하기 360도분의 360도, 이것 또한 약분하면 1이니까 굳이 이거 안 했어요.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예를 들어서 원주율 이렇게 옛날에 초등학교 때 외웠잖아요. 맞죠? 자, 여기서 우리는 원의 호의 길이와 원이래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우리 이거 중심각이라 했죠? 중심각입니다. 어때요? 형태가 비슷하죠, 여러분들? 맞죠? 자,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요, 여러분들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어때요, 여러분들?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비예요. 비. 어떤 비냐면 여러분들 중심각이랑 비가 같은 게 있어요. 즉 정비례가 있어요. 정비례. 그게 비가 뭐가 같냐면은 호의 길이가 서로가 우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심각이 만약에 1배,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면 호의 길이도 1배, 2배, 3배로 늘어나요. 단이에요, 여러분들. 단 뭐냐? 현의 길이랑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현의 길이랑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끊겼네요. 자, 선생님이 좀 내릴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중심각과 정비례하는 건요, 호의 길이입니다. 단 현의 길이랑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원이 있죠. 자, BOA의 각이랑 COE의 각이랑 어때요? 몇 배 차이예요? 2배 차이의 간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배 차이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2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AB의 호의 길이는 CE의 몇 개가 더 필요한 거예요? AB에? 그렇죠. 2배가 더 필요한 거겠죠. 이렇게 호의 길이랑 중심각은 정비를 합니다. 이 포인트예요. 현의 길이랑은 정비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B가 만약에 여기가 2다 하면 여기가 4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가능해요. 여기가 2예요.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만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건 2죠. 이건 돼요. 근데 2배 했다 해서 중심각이 2배 했다 해서 현도 2배가 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제가 이 개념도 설명을 했었고요. 이제 풀어볼게. 여러분들 여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풀었었잖아요. 맞죠? 자, 이 개념을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포인트는 호의 길이와 넓이 사이의 관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각이 안 나오는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래요. 중심각이 안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냐? 그때는 이 식을 쓰는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구하는 공식을 쓰는 겁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냐? 자, 일단은 호의 길이는요, 여러분들, 호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냈어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호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냈어요?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넓이는 S인데요, R 곱하기, 즉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이 모양과 이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 어때요? 서로 같죠? 근데 요거를 2를 약분하면 이렇게 형태가 되나요? 2로 나누면, 즉 R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 2분의 L이랑 어때요? 같죠? 따라서 S는 R 곱하기 2분의 L 해서 예쁘게 정리해서 2분의 1 RL이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즉 중심각을 몰라도 호의 길이와 반지름을 알면 어때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네, 좋은 식을 방법을 찾을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몇 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여기 한 명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 채팅이 가능하시면은 채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 가능한가요? 자, 몇 번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다 풀어볼까요? 다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그냥 해볼까요? 네,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에 대해서 다음을 파이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라고 했어요. 자, 원주는 반지름 곱하기 2, 왜?
반지름 곱하기 2는 지름이니까요. 곱하기 파이가 어때요? 원주 12파이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원의 넓이는요. 반지름 곱하기 파이. 그래서 얼마예요, 여러분들? 36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에 둘레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네요. 자, 색칠한 부분에 둘레래요. 둘레면은 여기 반지름도 있고 여기 반지름도 있고 요 호의 길이도 알아야 되네요. 일단 그러면 호의 길이, 즉 L, 호의 길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호의 길이 L은 얼마예요? 6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 얼마예요? 120도죠.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4파이겠죠. 즉, 호의 길이는 4파이인데, 자, 여러분들 6이랑 6, 즉 둘레 부분 66, 즉 반지름도 더해야 되니까 12 더하기 4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선생님 12 더하기 4파이 하면은요, 여러분들 선생님 16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10이랑 4파이는 어때요? 동류항입니까? 아니죠. 동류항이 아니죠. 엄연히 다른 상수항과 미지수를 가진 항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두 항은 더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맞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다음과 같은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주는 어떻게 구해요? 원주는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파이죠. 자, 그러면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2R 파이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16파이래요. 파이로 나눠지고 2로 나눠주면은 R은 얼마예요? 8이죠. 그러면 8이라고 하면은 넓이는 이제 어떻게 구해요?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반지름 곱하기 파이죠. 따라서 얼마입니까? 64파이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차근차근 하면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아니면 학원에서 나중에 오게 되면요, 학원에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차례대로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일단 먼저 둘레 길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둘레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둘레의 길이, 둘레는 여기 안쪽에 있는 원의 둘레도 있고 바깥쪽에 있는 원의 둘레도 있겠죠. 그러면은 바깥쪽에 있는 원의 둘레부터 바깥에 있는 원의 둘레를 한번 구해볼게요. 12 곱하기 2 곱하기 파이죠. 여기에다가 안에 있는 둘레는 얼마예요? 자, 여기가 얼마예요? 6이죠. 6 곱하기 2 곱하기 파이겠죠. 따라서 얼마예요? 24파이에다가 12파이를 더하니까 36파이가 되겠죠. 맞나요? 36파이. 이게 바깥과 안에 있는 거죠. 이건 안에 있는 원의 원주, 여기는 바깥에 있는 원주. 이렇게 해서 원의 둘레가 구할 수가 있죠. 달 모양 예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넓이는 전체 원의 넓이에서 동그라미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해요? 12 곱하기 파이에서 얼마를 빼줘요? 6 곱하기 파이를 빼주면 되겠죠.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44파이에서 36파이를 빼주니까 얼마일까요? 자, 8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8파이가 나오게 되죠.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을 자세히 해보면요, 여러분들 원의 둘레, 원의 넓이 이거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에 둘레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둘레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요 하나 구하면은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네 개죠. 왜? 각이 다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맞나요?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 중심각, 즉 여기 요 각을 하나 각을 알아야겠네요. 근데 지금 여기 점점점 제외한 나머지 각은 몇 도예요? 200도죠. 그러면 360도에서 200도를 빼주면 얼마예요? 160도인데 160도가 몇 개예요? 나누기 4를 해줘야 되니까 몇 도입니까? 40도죠. 즉 여기 하나당 40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쵸? 이제는 원의 호의 길이, 여기 호의 길이, 즉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먼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9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40인데 이 호가 몇 개예요? 총 4개가 있죠. 여기에다가 반지름이 총 몇 개예요? 반지름이 총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즉 8개를 더하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얼마예요? 8파이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70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문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색칠된 부분을 나타내라 라는 문제죠. 자, 근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런 반원에다가 부채꼴 이걸 전체 다 더한 거에다가 요만한 반원을 어때요? 아이고. 자, 요 반원에다가 이 부채꼴을 더한 다음에 요만한 반원을 날려버리면 어때요? 여기만 색칠된 부분만 남겠죠, 여러분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 일단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서로 어때요? 같죠? 부채의 꼴이잖아요, 부채꼴.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24죠. 그럼 여기 반원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자, 12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반이니까 180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여기 부채꼴의 넓이도 더해줘야죠. 24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50을 더해줘야 할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아이고, 계산이 너무 복잡하네요. 위에 거는 얼마예요? 72파이가 나왔고요. 밑에는요, 여러분들? 자,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들. 참, 계산을 4, 6에 24, 4, 9, 36, 3, 3, 9, 3, 2, 6, 10, 하면은 240에서 3으로 나누니까 80이 나왔네요. 80파이네요. 72파이랑 80파이 둘이 더한 게 152파이라고 해서 이 전체의 넓이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 반원을 빼주면 되겠죠. 이 반원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아까 이 반원이랑 넓이가 같죠. 따라서 여기다가 얼마를 빼줘요? 그렇죠. 72파이를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다시 80파이가 나오겠죠. 답은 그래서 80파이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구하는 방식을 상상 속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면요, 여러분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요. 색칠된 부분의 둘레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녁에 배고픈데 여러분들 이렇게 배고픔을 이겨내고 문제를 풀어줘서 고맙습니다. 자, 부채꼴 문제입니다. 자, 부채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개념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색칠한 부분의 둘레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둘레 길이를 구하자. 또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솔직히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거 둘레 어떻게 구해요? 그냥 여기 있는 부채꼴의 호의,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둘이 더한 다음에 전체의 큰 부채꼴의 반지름에서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을 뺀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해주면 어때요? 둘레 길이를 쉽게 구하시죠. 또는 넓이는 어때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주면 되겠죠. 둘레라는 말은 겉에 있는 선들을 둘레라는 것입니다. 그 둘레의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요, 문제 풀 때 쉬워요.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둘레. 일단 이거는 구할 수 있죠. 반원주죠. 또 이것도 구할 수가 있죠. 이것 또한 반원주죠. 자, 그다음 이거는요. 이것 또한 구할 수 있죠. 반원주죠.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게 넓이라고 하면요, 요거는 구할 수 있고 요것도 구할 수 있는데 여기 부분을 빼주면 어때요? 여기만 색칠된 부분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부분은 어때요? 전체 사각형에서 여기 4분의 1 되는 원을 빼주니 어때요? 요 모양만 남겠죠. 이게 넓이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T자 모양을 그으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와 어때요? 같으니까 집어넣으면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거는 여러분들 어때요? 반을 그으면요, 여기가 크기와 여기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뺀 거면 여기만 남겠죠. 거기에 곱하기 1을 하면 어때요? 양쪽에 럭비공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는 지금 이거의 둘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어때요?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가 몇 개요? 2개.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옆에 문제 이거 보면요, 여러분들 이것도 어렵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끄어봐요. 그러면 여기와 넓이, 여기 넓이가 서로 같잖아요. 전체 이렇게 된 부채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봤듯이 여러분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차근차근 부채꼴이 뭐고 부채꼴의 둘레가 뭐고 부채꼴 둘레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보면요, 여러분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부채꼴에 대한 개념을 문제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 잘 해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봬요. 그럼 안녕.